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급별 작가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작품에 대한 해설 영상입니다. 작품을 충분히 감상 후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인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시를 쓰게 될까요? 저는 시인에 대해 관찰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인은 세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죠. 관찰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면 성찰을 담은 시, 자연이라면 자연을 담은 시를 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를 보면서 시인이 관찰하는 상황과 정서를 중심으로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인이 다루고자 하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가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하여 협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가지를 도와주는 존재로 뿌리와 꽃, 잎이 제시됩니다. 이러한 도움에 대해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상 주목할 만한 점은 담을 넘는다, 손을 턴다, 믿어준다 등의 표현을 볼 때 자연물을 인하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지에게 원동력이 되는 존재로 비와 폭설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상이 부정적임을 볼 때 부정적 요인 역시 긍정적인 자극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등장했던 뿌리와 꽃, 잎을 비와 폭설과 비교해보면 원동력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뿌리와 꽃, 잎이 가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적 요인이라면 비와 폭설은 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내적 원동력과 외적 원동력이 모두 필요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라는 표현에서 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속하는 담이 있어야 담을 넘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은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도전의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존재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시 전반에 긍정적 태도가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몇 가지 표현상 특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니었으면이라는 표현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가정 표현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한 아니었을 것이다, 못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종결 표현의 반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가지가 담을 넘는 일을 다른 식물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거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다시 담의 의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담을 도박이자 도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반은 함께하는 벗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보았던 담의 긍정적 의미를 고려해서 마지막 구절을 해석해보자면 담은 실패할 수 있는 도전이라는 점에서 도박이기도 하지만 담으로 인해 장애물을 넘으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에 도반이기도 하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담이 가지를 가두고 있다는 점에서 담 너머의 세계는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앞의 내용에서 담을 넘기 위해 많은 요인들이 필요하다고 표현한 점에서 이 시는 자유를 위한 용기와 협력을 말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정급별 시인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만큼 당분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중요한 작품인 만큼 꼼꼼하게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